미주노 리언이 또 한 번 적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머스크의 아메리카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당장 월요일부터 미칠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5일 오늘입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아메리카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에서 비롯된 것인 것 일찍이 말씀드렸죠. 자, 머스크는 이 법안이 미국의 국가 부채를 3.3조에서 5조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 양당제를 일당 체제로 꼬아버렸습니다. 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고놈이다라고 확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중도층 80%를 대변하는 제3의 정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도치는 진심이었다는 게 여기서 밝혀졌죠. 정말 미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하는데 그래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는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가지고 다시금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늘려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오늘 올린 X에서 이 미친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국민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독립기념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약 66%의 비율로 신당 창당에 대한 찬성 반응을 얻었고 상원 23석, 하원 180석에 집중해 캐스팅 보트를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죠. 자, 이 선언은 트럼프와의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트럼프는 머스크의 기업,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에 대한 보조금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나섰고 심지어 머스크의 미국 시민권과 관련해 추방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자, 이거 쉽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장모도 추방해야 되는데요. 멜라니아도 추방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자, 일부 전문가와 언론들은 미국의 견고한 양당제를 깨는 3당 창당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머스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이 장벽의 벽이 상당히 두터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가 선언한 신당 창당이 실제 실행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갈등을 정치적 레버러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격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격 선언을 하는 와중에 돌이키면 이거 진짜 이거는 쪽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머스크의 신당인 아메리카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더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메리카당이 성공하려면 명확한 정책의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나물의 그 밥, 그 말의 그 나물의 그 밥, 그 밥의 그 나물 안 됩니다, 여러분. 차별화된 명확한 굉장히 클리어한 확실한 정책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조직력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권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자, 아메리카당이 쳐부숴야 될 것은 제도적 장벽입니다. 자, 머스크의 자금력이라든지 X 플랫폼은 물론 강력한 자산이긴 하지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신중한 전략과 장기적 계획,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 순간적인 욱하는 감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소수 의서 확보와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양당제의 틈새를 공략해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인데요. 자, 추가로 어떤 정책 제안이라든지 지역 전략 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명확한 비전이 제시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거든요. 자, 머스크가 지금 칼을 빼든 것은 자, 미국의 중도층이 80%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 틈새, 그 80%를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무엇을 대변하겠느냐? 경제적 자유, 기술의 혁신, 재정의 건전성. 세상이 다 변하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정치 문화거든요. 이거를 박살내겠다는 거죠. 자, 차별화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설탕물 뿌리고 딱 되면은 뒤돌아섰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이런 썩어빠진 정치 현판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념적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문제 해결 중심의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 기반의 행정 효율화라든지 기술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라든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요. 머스크의 개인적인 발언이 당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항상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옆에 참모진들이 굉장히 잘 뒷받침돼야 되겠죠. 자,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선거는 지역 단위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특히 중간 선거에서 목표로 삼은 상원 23석, 하원 810석을 확보하려면 스윙 스테이트와 주요 지역구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불어 유능한 후보를 발굴해야 되죠. 자, 이번에 구체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머스크의 재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에서 신뢰받은 인물이나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단순히 머스크의 유명세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유권자와 연결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한 상황이죠. 더불어서 자, SNS, S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머스크가 소유한 X를 통해 유권자 직접 소통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캠페인을 확산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재정적 지원과 자금의 모집입니다. 머스크의 개인 자산과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서 캠페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규제, 선거 자금법에 부합해야 되고요. 과도한 자금 의존이 오히려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자, 머스크 한 사람의 재력보다는 소액 기부를 유도해야 되죠. 중도층과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소액 기부를 유도해 대중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는 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또한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보낼 겁니다. 자,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주별 선거법은 제3당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자, 아메리카당은 주별로 투표용지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드는 과정이죠. 완전한 3당으로서 자리 잡기 전에 기존 정당,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개혁파와 협력하거나 특정 사안에서 연합을 통해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 의회나 주지사 선거에서 점진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은 트럼프와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와의 갈등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트럼프와의 갈등으로만 부각시키게 되면 피로도를 느끼죠. 유권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자, 투명성과 책임성인데요. 머스크의 기업가적 이미지는 혁신이지만 아직 정치가로서의 머스크의 이미지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죠.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결국 머스크가 잡아야 되는 층이 젊은 층이거든요. 머스크의 기술 혁신 이미지를 활용해서 젊은 층과 스템이라 그러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종사자들을 주요 지지층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더불어서 자, 지금까지 머스크는 주로 미디어를 비판해 왔지만 아메리카당 성공을 위해서는 미디어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 X 외에도 전통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되는데요. 머스크의 과거 발언이나 기업 활동이 당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싹 다 조심해야겠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주류 미디어와의 거리를 둔 머스크의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단기적 목표는 머스크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언급한 상하원 소수 의석 확보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구와 사안에 집중하고요. 전국적 다수당보다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제3당이 단기적 반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안임을 설득해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머스크는 개인적인 이미지를 넘어 당의 장기적 비전을 강조해내야 되죠. 자, 여러분, 미국의 3당 시스템이 여전히 불리하다는 것, 정치 시스템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로스페로라든지, 그 다음에 리버테리언당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블룸버그도 나왔었죠.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자, 머스크의 독선적 스타일과 트럼프와의 갈등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도층 일부를 소외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이제 전략적 구조로 삼아야 되겠죠. 나를 스카우트하면 참 잘하는데. 머스크는 정치적 경험이 없으므로 당 운영과 선거 면에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 창당을 선언한 일론 머스크의 이 선언이 테슬라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냥 안 좋은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게요. 한번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왜 도찌에 들어갔죠? 아니, 트럼프 왜 손을 잡았죠? 정치하려고? 아닙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결국은 테슬라가 추구하는, 지금 오바마 나오네요. 테슬라가 추구하는 정부 규제에 대한 그 고리를 풀기 위해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물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민주당한테 까이고 공화당한테 까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죠. 당장 지금 창당해서 이제 트럼프한테 밑보였으니까 죽었다. 그게 아니라 뭐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까?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내년에 테슬라가 진짜 상원 하원에서 캐스팅 보트의 의원을 당선시킬 수만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앉아서 당하지 않는 거죠. 트럼프도 쉽지 않죠. 특별히 여러분,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를 까지 않고는 공화당은 당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임기 4년에 사실 유일하게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시기가 올 1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렇게 휘두르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타이밍 아주 좋은 거죠.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극대화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출렁거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더구나 80%의 젊은 층과 중도층의 유권자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을 언더독에 가지고 도전해서 결국 이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 신당 창당 축하하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미주놀이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